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강경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6주차 총회치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업이 저희 축제나 이제 학술제 그리고 체육대회로 인해서 많이 학생들이 바쁘고 또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행학습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바쁘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이렇게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직접적으로 교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혼자서 이해하는 부분이라던가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감안해서 넘어가는 점을 나중에 질문으로 대체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간단하게 여태까지 이제 피멜과 메일을 이용해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치아에 장착이 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빠지지 않고 강하게 이제 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유지력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좀 좋다고 배웠는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태치가 기본 파샬이나 이제 메탈에 관한 클래스프를 이용한 그런 덴처보다는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명확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보철적 수복물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강해야 되겠죠. 유지력이 견고성이 좀 좋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볍고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겠죠. 환자가 불편을 가지니까. 세 번째로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내구적으로, 그러니까 수명이 내구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높다 보면은 환자들이 그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좋아야 된다는 게 이제 보철적 수불물의 기본 원칙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뒤로 넘어가서 신비보철 어태치먼트 들어가기 전에 메탈 클래스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메탈 클래스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한쪽은 클래스프, 고리가 없는 거, 한쪽은 고리가 이제 보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확실히 이렇게 바깥에 치아에 메탈이 걸쳐져 있는 게 보인다면은 썩 심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바로 저희가 아는 메탈 클래스프,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보철인데요. 이런 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미적으로도 안 좋지만 착탈할 때 있어서 이런 치아에, 그러니까 이걸 뺐다 꼈다 할 때 이런 치아에 영향을 안 주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조금씩은 주기 때문에 이 치아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조금 흔들릴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갇혀있이 치아 수복물이 아닌 자연치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명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단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배울 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이 바로 어태치먼트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어태치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가져온 인공치, 그러니까
덴처인데요. 화자 덴처. 그 옆에 있는 치아, 이거를 보시면은 요 안에 투명한 내부 안에 메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나요? 이 치아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메탈이 바로 가철성에 있는 대처,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주는 어태치, 메일과 피메일 속에서 만남으로써 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 증진되고, 이렇게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심미적으로 아까처럼 고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덴처, 이게 자연치인데요. 이거 여기다 장착시킬 때 현재 저희 여기 앞에다가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덴처를 이용했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메일 부분과 피메일 여성부 부분이 만나가지고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유지력이라던가 기능적으로도 향상이 될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미적으로도. 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왼쪽에 환자들이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오른쪽을 더 선호할까요? 치아가 웃을 때 가장 이쁘다고 들었는데,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게, 그때 이렇게 골이 메탈이 밖에 나와 있는 게 보인다면은 그 환자 스스로도 웃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없어질 것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온건한 치아의 배열보다는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더 거부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심미적으로 안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메탈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고 어태치로 된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보이죠? 깔끔하고 틀니를 꼈다는 건 알겠지만, 덴처를 꼈다는 건 알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움직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은 요러한 이제 요 튀어나온 부위가 남성부, 이 드러나는 부위가 여성부, 이제 페이과 메일과 피메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동적의 그 유동성이 있는 움직임이 유지력의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메탈에 의한 치아의 마모보다 이런 클래스프에 있는 유지력이 마모가 좀 더 적게 생길 수 있고, 그 적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회전도 없어지기 때문에 마찰이 별로 없으니까 유지력이라든가 결합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클래스프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아야겠죠. 클래스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저희가 아는 구성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오클루전 레스트가 있고요. 스푼 세이브로 만들어지는,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니. 두 번째로 브레싱, 파지암, 레시프로칼 암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이제 리텐티브 암, 유지부 암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풀크럼, 지대의 받침점이라고 하고 있죠. 네 번째가 여기 있는 부분, 받침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가 어바드 모션, 움직임, 위쪽으로 향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거를 착탈 시에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빠지면서 올라간다는 건데, 이때 이 지대치의 치아 부분이 마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잦은 착탈로 인해서. 여섯 번째로 오클루절 포스, 교합력이라는 겁니다. 치아, 그러니까 이렇게 덴처를 낀 상태에서 무엇을 씹어먹고 그럴 때 이제 교합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잇몸이라든가 치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성이 바로 오프너의 원리와 같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프너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따개를 흔히 말할 때, 병따개 딸 때 흔히 사용하는 그 기구 아시죠? 그걸 이제 오프너라고 하는데요. 오프너도 이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있고, 두 번째로 지뢰의 받침점, 아까의 클래스프와 같은 받침점에 위치해 있죠. 세 번째로 저항력, 이게 빠지지 않으려는 저항을 가진다는 겁니다. 병뚜껑에 의해서도. 근데 이런 오프너가 이런 치아 아까 전에 클래스프 그 덴처와 비슷한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움직임의 원리를 잘 아셔야지 저희가 메탈 클래스프를 이용한 덴처를 이용할 때, 덴처를 사용할 때 착탈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쉽다 이겁니다. 이렇게 누름으로써 병따개가 따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누르면서 이 클래스프가 나오기 때문에 착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탈로를 이용해서 덴처를 설계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태치먼트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사진으로만 봐서는 크게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자, 넘버와 영어를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오클루절, 징지바 시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 브레싱, 세 번째가 이제 리텐티브 섹션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저희 메탈 클래스프를 이용한 그 덴처고요. 이게 바로 어태치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다시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어태치 구성,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이제 피메일 안쪽이 파여있죠, 홈이. 그 부분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메일 부분이. 그게 결합이 된다는 건데, 그때 이제 이런 플런거라던가, 잠시만요. 이게 또 AM캡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켜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메일 메일 부분 나눠지고 플런거, 스프링 보이시죠? 징지바, 스크류가 있는데요. 스크류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탁 가면서 이 부분 장착이 되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스프링이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응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이게 들락날락하니까 고정이 되지 않겠죠. 그 중심에서 이 5번이 그거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5번이 딱 걸쳐주면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고정이 되겠지만 이 5번이 없다면은 흔들흔들 걸려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겠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4번 스크류가 5번 스크류에, 그러니까 3번에 이제 이 메일 파트 어디였냐 다시 이 3번에 메일 파트에 있는 이 피메일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모가 떨어지면 스프링을 빼내고 다시 탄성력이 떨어져 있는 탄성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스프링을 교체할 시기에 그 계속적인 탄성력과 증진시키고 유지력을 저하된 부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5번을 가지고 연결해주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 잘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합이 될 때 이 부분 역시 같이 결합이 되면서 걸쳐지면서 딱 맞춰져 가지고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5번 부분을
누르면은 그 어떻게 말하지? 탁 누르면서 스프링 탁 튕겨나가는 그런 거 보셨나요, 옛날에? 걸쳐짐과 동시에 딱 나와버리고 누르면 팅 땡겨가지고 약간 무슨 장치라는데 그거를 딸깍딸깍 장치에서 그런 원리로 이용된 거거든요. 이게 스프링이 걸쳐지면서 들어가고 누르면 스프링이 딱 빠지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는 장치, 그런 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사진으로만 설명해 드리기가 좀 되게 어렵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런 어태치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 먼저 클래스프보다 이제 어태치가 좋다고 했었는데, 그럼 클래스프의 단점을 먼저 봅시다.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미성으로 불량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계속 착탈이 반복되니까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겠죠. 유지력의 안정성에도 안 좋고 의치의 착탈이 또 어렵겠죠. 유지력이 떨어지면은 또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조절이 좀 잦으니까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클래스퍼보다 어태치를 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보자면은 나오네요. 먼저 신밀성으로 우수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유지력과 안정성이 메탈 클래스퍼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쉽게 착탈이 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이제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환면이 교합핀이나 인시절 레스트보다 측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대의 힘이 짧아져서 회전력이 작아짐으로 인해 우수한 저작 효율도 있고, 회전력이 작아지니까 유지력이 좋아졌겠죠. 또 이제 착탈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니까 웬만해선 치은 조직이라던가 치주 쪽에 영향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탈이 잦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미치기 때문에 치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태치먼트란 무엇일까 정리해 봅시다. 어태치먼트란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장치로 한 부분은 치건이나 치근 또는 매시그치의 고정성 부분에 부착되고 다른 한 부분은 가철성 부철물에 연결이 되어 주 유지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착탈이 가능한 부분에 정착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는 실제 자연치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꼈다 뺐다. 뭐 자연치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 매시그치, 그러니까 치근, 치관, 고정성 돼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임플란트한 부분에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태치먼트에 대한 장점과 또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게 무조건만 좋다고 하기에는 단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단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을지.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값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한 경제적 부담에서도 많이 있기 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대치의 길이나 폭, 사람마다 치아의 길이나 치관의 폭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조금 선택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공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커지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어태치의 장단점을 보고 또 클래스프에 대해서 한번 반복하면서 오픈의 원리를 한번 다시 알아보았고요. 또 어태치의 원리, 아까 5가지 부분을 이용해서 스프링, 스크류를 이용한 장착, 메일과 피메일 부분을 알아보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 6주차에 대한 총이치 어태치먼트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